사모펀드 중에서도 볼트온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볼트온이 뭐냐? 그것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한샘을 이번에 인수한 IMM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샘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로고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 가구를 집안에 맞게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이고요. 국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IMM에 인수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창업자분이 계신데 자녀들이 하나도 상속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손자에게까지 이제 상속을 하려고 했더니 세금 부담이 최대 75%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예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IMMP라는 곳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IMM은 우리나라에서 2위에서 3위 정도 되는 그런 사모펀드입니다. 한국에서는 MBK라는 사모펀드가 가장 큰 하우스고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한앤컴퍼니, 남양유업을 인수했었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죠. 네, 그곳과 IMM이라는 곳이 토종 그런 사모펀드로서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러면 이 IMMP라는 곳이 어떤 식의 전략을 써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볼트온이라는 것입니다. 볼트온이라는 것은 동종 업계의 타 기업 플랫폼을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IMM이 왜 이런 시너지 효과에 강하냐라고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할리스 커피라는 기존 이 IMMP의 포트폴리오 매각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회사에서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 할리스 커피를 IMM이 2013년에 450억 원, 500억 원이 안 되는 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를 더했냐? 첫 번째로는 디 초콜릿 커피라는 곳을 인수를 했어요. 디 초콜릿 커피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리스 커피 클럽이라는 핸드드립 커피숍을 론칭을 했어요.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증자, 즉 돈을 더 추가로 들이긴 했지만 450억 원에 사서 결국에 1,450억 원에 국내 KG라는 그 화학 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 가까운 차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게 왜 볼트온이냐? 볼트온은 볼트 앤 너트라고 하죠. 그 나사를 돌리다 보면 볼트가 잘 끼워져 있어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이런 볼트들을 계속해서 끼우게 되면, 즉 얹혀서 온 위에다가 볼트를 더 끼우게 되면 더 단단하고 강해지죠. 그것이 바로 사모펀드들이 주로 쓰는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사업 구조의 회사를 연달아 인수를 해서 그 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IMM이 할리스 커피라는 식음료에서만 과연 가능했던 거 아닌가? 가구 시장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이제 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이커머스 가구 기업인 오하임 INT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오하임 INT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레이디 가구라는 데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는 회사입니다. 레이디 가구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오늘의 집, 여기는 기업 가치가 1조도 넘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사가 버티플레이스인데 IMM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죠. 결국에 IMM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구 제조 회사인 레이디 가구를 투자한 버킷플레이스, 즉 오늘의 집에 올려서 판매와 제조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얘네의 또 다른 전략은 결국 한샘과 레이디 가구와 오늘의 집을 합쳐서 정말 강력한 가구 제조와 판매 플랫폼을 갖추겠다라는 것이 이 IMM의 전략인 거죠. 한샘이라는 곳은 굉장히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을 하고서도 사실상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샘은 고급 자재와 또 고급 서비스 등을 강조를 함으로써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4, 50대, 5, 60대까지도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 30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늘의 집까지 더해서 우리가 이 시장도 가져가겠다. 또 기존의 우리의 가구 제조업체인 레이디 가구의 플랫폼도 넓히겠다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 볼트온 전략이 적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SK 에코플랜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과거 SK 건설입니다. 요새는 건설사들이 ESG,
환경, 사회, 또 거버넌스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환경에 우린 걸맞는 건설업체가 되겠다 해서 이름을 꿨는데요. 이 SK 에코플랜트가 어떤 볼트온 전략을 했느냐, 폐기물 업체가 이런 사모펀드 시장 또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폐기물 시장은 추가적으로 인가, 즉 허가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폐기물 처리 업체를 많이 늘리면 냄새가 나고 또 처리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늘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인데 쓰레기 처리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러면 처리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다지 시장이다 라고 해서 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 SK 에코플랜트는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자신들의 폐기물 업체 플랫폼 안으로 넣어서요. 여기 안에서의 시너지를 추구를 했었습니다. 2020년에 EMC 홀딩스라는 이 EMC 홀딩스 자체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미 과거에 어펄마라는 곳에서 다양한 10개 이상의 회사들을 인수해서 이 볼트온 전략을 한 회사를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회사들을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현재 굉장히 큰 볼트온 전략 그리고 폐기물 처리 플랫폼을 구축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커진 플랫폼은 비용을 낮춥니다. 내가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원가를 이제 동일한 원재료를 더 많이 들여오면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결국에 이것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일으켜서 물량도 늘어나고 우리가 판매하는 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SK에서도 이미 추진을 했던 볼트온 전략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행컴퍼니가 이슈가 많죠. 남양유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남양유업이 이것을 좀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긴 한데 과연 한행컴퍼니도 어떤 전략으로 남양유업을 생각을 했을까 보면 여기에도 볼트온이 들어갑니다. 한행컴퍼니는 굉장히 유명했던 게 이미 볼트온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웅진식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웅진식품은 과거에 이제 웅진 싱크빅에서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음료수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한행컴퍼니가 2013년에 인수한 후에 제과 생산업체 대형식품을 추가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부그룹에 있던 동부팜가야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상온주스 시장 점유율 20%까지 높였고 이것을 2,600억에 팔았습니다. 2배의 금액에 팔았죠. 이것이 비슷한 업체들을 인수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볼트온 전략의 예입니다. 플러스로 한행컴퍼니는 한온 시스템이라는 곳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2018년에 이 한온 시스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 그룹의 FPNC 사업부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2배 이상의 가격에 이 한원 시스템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지만 굉장히 알짜입니다.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40%, 50% 이상이 되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항공기에 타는 승객들은 다른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이 기내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내식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 기내식에 어떤 물품을 공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항공사 그리고 이 기내식 사업부를 운영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행컴퍼니는 이 기내식에 남양유업의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높은 이 기내식 사업부에 힘을 입혀서 남양유업의 이익도 올라갈 수 있겠고요. 또 얘네의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볼트온 전략이고 추가적으로 한행컴퍼니는 아시아나 항공 지내식 부문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트온 전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왜 볼트온 전략을 쓸까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만큼 투자할 건들이 많지 않다. 또는 시장이 그만큼 뭔가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M&A도 많이 이루어지고 코인 시장도 올라가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호황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비싼 가격에 회사를 인수를 하면 내가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펀드 만기가 됐을 때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 즉 기존에 자신들이 투자를 했던 영역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볼트온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거두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요. 산업의 발전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고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구가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해외 선진국, 즉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역사 자체, 또 특히나 사모펀드의 역사가 2004년,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은 이미 사모펀드와 금융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의 경영권을 금융권, 사모펀드에 매각을 함으로써 자신들은 수익을 거두고 이 회사가 더욱더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정리,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자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 즉 인력 조정일 뿐이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이런 작업이 시작 중인 것이에요. 한샘을 보든지 아니면 남양유업을 보든지 실제 창업주들, 창업 가문이 더 이상 우리가 이 회사를 키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모펀드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들과의 시너지를 생각해서 이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요. 규모를 더 키움으로써 이 회사들의 영향력과 이 회사들의 수익과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볼트온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사모펀드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구조재편이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을 더 많이 인수해서 그 회사들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 더 커질 수 있는 대형화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업, 우리나라의 산업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합쳐서 더욱더 대형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볼트온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볼트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샘의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았고요. 이 한샘이 왜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는지, 볼트온 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왜 인수가 됐는지 그건 상속세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